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츠박사입니다. 이번에는 평가지표 7번 인적자원 개발. 지금 공동생활과정으로 따졌을 때 6번이죠. 6번 인적자원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점수가 3점짜리니까 조심해서 잘 하셔야겠죠. 잘 맞아보자고요. 일단은 급여 제공 지침 항목을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과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기록도 보고 현장도 본다는 얘기죠. 1번 항목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요, 확인사항이 좀 크게 돼 있죠. 종사자 윤리 지침부터 해서 개인정보 보호 지침까지 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 각각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잡겠습니다. 따로 한번 일정을 잡도록 하고, 일단 점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침들 10가지 급여 제공 지침 항목들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없을 수도 있죠. 물론 없으실 수도 있지만 어디서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처음 설립할 때부터 만들어 놨다라든지 뭐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제목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목. 종사자 윤리 지침이라고 하는 제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갔을 때 소제목, 그러니까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에 대한 윤리, 그리고 특정 직종에 국한하는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특히 전문직으로서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 급여 제공 직원들 중에, 직접 급여 직원들 중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간호 선생님들, 그다음 물리치료 선생님들, 작업치료 선생님들, 뭐 각각 직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직군들마다 전문직으로서에 대한 윤리가 있는지, 각 윤리가 있는지가 우선이에요. 일단 그거를 확인을 하셔서 이 없으면은 다시 만들어야 돼요.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어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같은 경우도 성폭력 유형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는지, 예방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는지,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제목이 있는지, 이 소제목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아주 중요하게. 이 소제목들이 정확하게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없으면 일단 다시 만든다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예전에는 이 소제목들, 이 지침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소제목들이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에 반면에 돌아다니는 서식들이 2010년도 서식들이 아직도 돌아다니기도 해요. 10년도, 12년도 뭐 이때쯤 만들어졌던 서식이 막 두꺼웠던 서식들을 뭐 계속 돌려서 이제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근데 이 확인 사항들이 확인이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4번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같은 경우에 감염 종류, 감염 예방 관리 및 뿐만 아니라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이 이번에 새로 추가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목을 먼저 설정을 해라. 제가 교육을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할 때 하고 항상 이 제목을 먼저 설정을 해라. 줄 세우기를 먼저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확인사항에 적혀있는 이 제목을 먼저 확인을 해서 밑에 있는 내용을 쓰는 건 사실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도 다 나옵니다. 웬만큼. 충분히 여러분들이 바꿔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전체 구독자 중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 똑똑한 구독자분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목 먼저 설정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점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기록은 점수가 나오겠고요. 현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치라고 하는 것은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게시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놓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놓는다의 의미다. 놓는다 의미니까, 이게 이제 어디가 보기 좋은 곳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각 층의 그 공동거실일 수도 있고요. 사무실 직원 입장에서는 사무실일 테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판단을 하세요. 우리 기관 그 구조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실제 비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기록과 현장 모두 확인을 하니까 이 부분은 점수 못 받으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 3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네, 2번, 3번 항목을 보시면 2번 같은 경우 신규 직원에게 입사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해서 14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정 지침 물론 밑에 있는 모든 직원에서 인권은 따로 확인하겠다 하지만 그냥 같이 하세요. 어차피 교육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규 직원에게 내용을 보면 14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라고 하는 부분을 답변을 가장 쉽게 받는 방법은 이겁니다. 직원에게 만약에 1월 2일 날 입사하신 분이, 여기서 신규 직원은 어떤 분들인지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규 직원이라는 건 여기 평가지표 자체가 2019년도 1월부터 21년도 평가일까지잖아요. 그러면 19년도 1월 2일 날 오신 분도 신규 직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평가 지표 이전에 계셨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이 아니죠. 예. 모든 직원 안에 들어가죠. 기존 직원이죠. 근데 어쨌든 저 지표 기간 어느 시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신규 직원을 볼 수 있겠죠. 물론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신규 직원이 하니까 바로바로 기억이 나겠지만 이 신규 직원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언제 면담을 누구한테 언제 교육을 받았냐라는 형식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직접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예, 모든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20년도 7월에 들어오신 선생님이에요. 그럼 20년도 7월에 선생님 들어오셨을 때 누구한테 이런 교육을 받으셨어요?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던가요? 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답변하기가 쉬운 방법은 어떤 거예요? 예, 저 처음 입사했을 때 저희 국장님한테 교육을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자마자 받았습니다. 예, 오자마자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교육만 받았던 것 같아요. 교육하면서 서비스하고 교육하면서 서비스하고 교육하면서 서비스 했어요.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 나오면 굉장히 듣기에도 좋고 대답하기도 쉽겠죠. 며칠 날 했다, 언제 했다 이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으니까 저는 누구한테 저희 팀장님한테 오자마자 운영 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침 교육 받았습니다. 담당 업무 내용 받았습니다. 지침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지침 내용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관의 정원은 몇 명이고 본인 부담금 몇 %고 감경이라는 건 어떤 거고 의료라는 건 어떤 거고 뭐 이런 복지는 어떻고 고충은 어떻습니다. 뭐 이런 그 기본적인 것들 부분들을 다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도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았는데 물어보는 거죠. 가장 최근에 언제 받았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아마도 이게 아니에요. 저번 달에도 받고 저저번 달에도 받고 오늘 아침에도 받았는데요. 저번 달에는 어떤 교육, 오늘은 성폭력 예방 교육 받았고요. 저번에는 재난 대피, 그리고 운영규정 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하세요.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답변 나오면 됩니다. 이게 지금 평가 방법이 면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직원들이 대답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천천 박사님 팁을 드릴 때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필수적으로 이렇게 있는 운영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대답을 하면, 질문을 하면 답변할 수 있게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받았는지 교육을 답변할 수 있게끔, 신규도 마찬가지고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답변 나오게끔만 하시면 되겠다. 제가 여기서 교육 계획에 대한 서류라든지 기록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만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면담이 일단 매뉴얼상 전부가 나오는 항목이고 기록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교육을 한번 했었어요.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안 보시면은 그 교육 계획을 작성하는 법, 교육 기록하는 법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시 세부사항 제12조 1항 3호 다목에 해당하는 교육만 인정하겠다 하고 시설장 및 직원의 교육 실적을 확인하겠다는 것을 기록과 면담으로 확인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해야지 되느냐 밑에 써 있어요. 밑에 써 있어요. 밑에 써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이걸 한 카테고리로 넣어 놓으세요. 운영규정 지침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받아야 되는 거 법정 의무 교육, 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역량 강화를 하는 게 역량 강화 교육, 보수 교육을 포함하죠. 그죠? 이런 교육들을 싹 다 집어넣어 놓으세요. 아이 카테고리 안에, 내 머릿속 안에. 그래서 전체 교육이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원 역량 강화 교육도 있구나. 그리고 이것도 기록도 확인하고 실제 교육을 받았는지 면담도 확인하는구나. 그렇죠? 그럼 되고요. 읽어 드릴게요. 기준 보시면은 4번에 밑에 내려보시면 제12조의 1항 나오죠. 여기에 다음 어더 등등등등 하는 실제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해놓고 1번부터 사회복지 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료인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의료기사 보수교육부터 해가 13번까지 쭉 적혀 있습니다. 그죠? 쭉 적혀 있어요. 쭉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예,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읽을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죠. 예, 예. 천연박사는 웬만하면 직접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점수 3점이니까 꼭 받아야 되는 항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거특기 하나도 받으셔야 되는 항목. 기록 같은 경우 어떻게 확인할까요? 실제 그에 대한 이수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네. 기록만 실제 결과적으로만 교육받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되는 부분이고요.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정말 그 평가 점수뿐만 아니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